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2009년에는 외국항공사 채용이 가뭄이어서 남동생의 권유로 요즘 대학생들 표현으로 본가에 내려가 일반 취업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에 이배수를 선발하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면서 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원서를 지원하고 6개월간 인적성 검사를 준비한 시간이 무색하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류 전형 불합격을 하고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본격적으로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뜻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태원에 있는 한 아랍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연차 승무원 카페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생이나 친구들은 승무원 지망생이 주로였고, 당시 한국말 잘하는 이란 국적의 사장님과 알제리 출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 일하면서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자스민이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여서 서울까지 오가는 왕복차비, 당시 최저시급을 생각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나 싶었지만 이태원에 위치한 이색적인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아랍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으니 새로운 식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일하면서 파이널 인터뷰 소재를 만든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주말에 일하면서 약 10만 원을 벌던 아르바이트의 시작은 제가 원해서 한 거였지만 본의 아니게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재미난 건 다른 친구들이 일한 기간은 저보다 짧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한 동갑내기 수는 치과에 다녀오느냐 늦었는데 그날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동생인 사라는 미리 조금 늦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가게에 있으니까 점심과 저녁은 제공이 되었고, 저는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를 안 먹고 점심 겸 저녁으로 오후 5시쯤 한 끼를 먹으면서 샐러드 하나를 더 주문한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저를 대신해서 예전에 일했던 친구가 나오니까 그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샐러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샐러드를 왜 하나 더 주문했냐고 물어온 게 기억이 남습니다. 짧게는 한 손가락에 미처 꼽지도 못할 만큼 몇 번 일하다 그만두게 하는 걸 보면서 얄짤없다 생각했지만, 막상 승무원이 되어 다른 크루들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한 번의 실수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두 번 허용하지 않는 강단이 있다는 걸 그때 경험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카타르항공에, 사라는 동방항공에 합격했으니 승무원 지망생의 아쉬운 흑역사였습니다. 2009년에는 공채 가뭄이었는데 2010년 1월부터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공채가 풍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검색했습니다. 전연차 승무원 카페에서 알아보다가 면접 스킬을 높이려는 스터디가 아닌 체중 감량이라는 뚜렷한 목표의 다이어트 스터디를 진지하게 신청하게 됩니다.
때는 구정을 앞둔 2월 중순입니다. 당시 스터디장은 키와 몸무게, 다이어트 동기 등을 보고 대체로 비슷한 스펙으로 5명이 추려져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 당시 제 스펙은 170cm에 59kg였는데 60kg를 전후로 조금 더 먹으면 올라가고 조금 덜 먹으면 내려가는 고무줄 몸무게이다 보니 과연 지속적으로 감량하는 게 가능할까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다이어트로 3개월 후 10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정 전에 만났고 평소 식습관에서 1차적으로 위 사이즈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이어트의 최대 변수인 명절 동안 전보다 먹는 양을 조절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 모임을 잡았습니다. 스터디장은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지만 계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방법을 복기해 보자면 제일 먼저 무제 공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약서를 쓰듯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 목표 기간, 목표 감량을 확실하게 적고 생활 규칙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하루에 운동은 1시간으로 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한다. 등 대략 5에서 10가지 정도 지키고 싶은 생활 규칙을 적었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매일 올려야 하는 내용은 그날의 체중, 그날의 식단, 섭취 칼로리, 운동 시간 등이었습니다. 승무원 준비할 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했었고 보통 운동 후 기분상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저녁 운동 후에 그날의 체중을 인증했었는데 그 재는 시간이 멤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게 필요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몸무게 찍어 올리기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체중계 수치보다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사진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든 기록을 해두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록하고 매일의 체중 변화가 왜 생겼는지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사용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소모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 그 말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모임은 2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바이오리듬과 컨디션 등을 고려해서 다음 2주치 목표 감량치를 스스로 정합니다. 초반에는 그 목표치를 이룬 사람에게 작은 보상을 하자고 했었지만 목표 감량치라는 게 개인별 체중 감량 속도에 따라 편차도 있고 스스로 그 감량치를 정하다 보니 주관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줄 몸무게라 한창 살 빠지는 게 즐거울 때는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거식 증상처럼 다시 개원했던 적도 있었지만 보상을 떠나서 지금껏 내려갈 것 같지 않은 숫자를 확인하는 게 즐겁고 같이 감량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그 힘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숫자상에 몇 킬로 줄어든 것이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일상에서 맞지 않던 옷이 들어가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간 건 다이어트 스터디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초기 멤버는 5명이었지만 최종 승무원이 된 건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은행원, 강사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 같은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공항에 다녀오는 것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티켓이 없으니 면세점이 있는 공항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공항에 복닥거리는 분위기를 느끼러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기억이 납니다. 승무원이 되고 싶어 준비할 때는 트롤리 끄는 모습이 하나의 로망이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키우는 이미지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그걸 실제로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 왜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수차례의 탈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라는 권유를 받으면 반사적으로 저는 한국에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제가 습관처럼 승무원 삶을 그리면서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추노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중동 숙소나 체류하는 호텔에서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현직 승무원 싸이월드 매일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할 때였는데 미니 홈페이지도 승무원 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원하는 승무원의 미니 홈피는 출근하듯이 들어가서 새로운 글이 있나 확인했었습니다. 승무원 일상을 그렇게라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행 이야기보다 그 사람의 현실적인 고민이 적혀 있어도 공개되어 있는 한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는 게 있다면 현지에서 타고 다니던 차를 퇴사하면서 한국에 어떻게 가지고 올지 고민했던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이 돼서 비행이나 체류지 등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오히려 소소하게 적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종 면접이 다가오면서 합격 후기를 더 많이 읽었습니다. 면접을 앞두면서 미리 면접장 분위기나 합격한 사람들의 이유나 비결이 있을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연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에 들어가면 의상, 네일, 향수 등 제가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느껴서 실제 면접에서 향수를 뿌리고 들어갔었고 이건 단순히 최종 면접을 위한 건 아니었고 승무원이 되면 늘 염두해야 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 영상으로 합격 후기를 담으려 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려던 승무원 준비 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최대한 그때로 돌아가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수트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퇴사하고 여행 다닐 때 쓸까 싶어서 보관했었는데 오랜만에 열어본 수트케이스 안쪽 나사 부분이 녹슬어 있어서 오히려 정리하는 게 수월했습니다. 좌 수트케이스, 우 트롤리, 양손에 쥐고 각 취향지를 동행했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 같았는데 추억이 담긴 물건은 이렇게 보내도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은 언제든 불러올 수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서울 카타르 항공 오픈데이 합격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